허비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완전히 기초니까는 인문 강의하고 이게 그다음에 기본하고 인문이 기초죠, 기초. 그래서 기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해됐다 싶으면 그다음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인문과 기본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두세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양가로 4번에 가번과 나번을 합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인문 플러스 기초 기본. 알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학기 동안 가서 여기 민사법에서는 민법은 특히 중급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중급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출제되는 난이도 그 정도를 강의하는 게 중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 기초가 됐으면 충분히 중급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좀 어렵더라도 자꾸 공부하면 또 금방 자신감이 생기고 실력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여름방학 때면 또 사례만 집중적으로 또는 선택형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강의를 들어서 좀 실력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번, 나번, 타번, 그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6페이지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록형하고 선택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하고 이제 채점을 해보면, 제일 못하는 게 기록형을 못해요, 기록형. 왜냐면, 로스쿨 가면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 강의를 개설해요. 근데 학교 교수님들이 기록형 강의하는 건 말 그대로 책만 읽지 요령이라든지 쓰는 요령 또는 팁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책만 쭉 읽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실력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1학년 겨울방학 때 이때 기록형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면은 이제 민사법이 2학년 때 굉장히 편해져요. 기록형을 잘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6, 80 할 때도 이렇게 기록형 쌓인 실력 가지고 하면은 6, 80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학생들이 2학년 겨울방학 막 3학년 올라가서 기록형을 하니까는 하나도 실력이 안 쌓여 있으니까 기록형이 175점이거든요. 단일 과목으로. 175점이면 가장 높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50점도 못 맞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졸시도 통과하기 힘들고 본시험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는 1학년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기록형을 어느 정도 완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도 마찬가지죠. 선택형도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죠? 다니면서 선택형 공부를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시험도 보고 그런 게 선택형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법학 선택형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택형도 그래서 제가 또 로스쿨 지금 1기부터 저는 쭉 강의를 해왔으니까 보면은 선택형도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법전의 기출문제 해도 2000페이지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면은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 이제 선택형에서 민법은 한 500문제, 상법, 민사소송법은 300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도 강의하면요 충분히 선택형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거의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근데 그걸 2000페이지 이런 거 하면은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해.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500제, 300제 해서 딱, 아주 컴팩하게 딱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에서 그렇게 한 7, 80%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선택형,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무기교재가 암기장. 지금 말한 대로 무기교재. 암기장을 해가지고 본시험 요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는 그죠? 이 최종 목표는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본시험 볼 때 저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일 때 암기장 가지고 쭉 하면은 시험 전날 충분히 하루 전날 다 볼 수 있는 실력, 능력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시험 전날 사례집도 보고 기록형도 보고 선택형도 보고 기본서도 보고 이러면은 반도 못 보고 들어가요. 반도 못 보고. 그러면은 꼭 시험은 내가 안 본 데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법을 다 볼 수 있는 요거를 만드는 게 결국은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여기 최종 목표. 그래서 여기 최종 목표를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그럼 암기장을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럼 여기서 암기장만 우리한 암기장을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렇게 암기장 공부할 때 사리형 지금 뭐 본 대로 기본서 보면서 암기장 확인만 해라고 그랬잖아요. 뭐 암기장을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공부했는데 보니까 오늘 한 10페이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암기장이 한두 페이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는 거 확인만. 그렇게 하고 기본서 이렇게 확인해서 한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사리형 공부할 때도 또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형 공부할 때도 확인하고 선택형 공부할 때도 암기장에 그 내용, 그 판례 같은 걸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이 된단 말이에요. 4회독.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확인해서 자기가 눈에 익숙해진 암기장이 있으면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막 그런 연산까지 다 되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건 써놓고, 빠진 거는 어떻게든 찾아서 놓고, 최근 판례 나오면 또 써놓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렇게 암기장이 만들어지면, 그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냐면, 여기 2학년, 여기요. 8번. 여기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만들어지면, 이거 가지고 쭉 5회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과정, 무기교재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그런 요령을 계속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트레이닝을 할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 연계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본 대로 저는 저렇게 해서 민법, 민사법, 상법을 다 강의하고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도 다 강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별개로 공부하면 안 돼요. 별개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것도 떨어뜨려서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이제 민법, 민사송법, 상법, 사례, 기록, 선택해서 이제 연계된 부분들. 그게 공통분모, 그죠? 공통된 부분. 하나를 알면, 그러니까 1타, 하나를 알면 뭐 한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개 정도가 공부가 될 수 있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죠?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게 연계 공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각 과목마다 강사를 따로 한다. 그럼 그게 완전 별개 과목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과목마다 어려워요. 과목마다. 각 과목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민법에서 설명했던 거를 갖다 민사송법에 대입하고 민사송 설명한 걸 상법에 대입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공통분목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더 양이 줄어들어요. 이제 점점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연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예정과 방향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요까지 해서 전체 앞으로 전체 로스쿨 3년 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위치가 여기라는 거. 네, 요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공부 이후에 예정된 강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저기 제가 사백 옆방에 바로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본 대로 요게 이제 기본서 지금 요게 이제 민총만이에요. 민총만. 그래서 여기서 쭉 이제 머릿말부터 이제 쭉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머릿말부터 개정판 머릿말. 그래서 출제 경향과 대책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 근데 내년에 이제 하여튼 올해죠. 올해 이제 2022년 1월 달에 처음 본 거죠. 1월에 처음 본 건데 그럼 이제 곧 23년에, 내년 23년 1월에, 1월 10일부터인가, 이제 또 이제 사례를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민법 이제 올해 22년 10일에 변호사 민법 사례기 출제 문제들이야, 출제 문제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문제 수만 해도 1, 2, 3, 4, 5, 6에서 쭉 해서 8문제, 내지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10문제. 그 배점도 보면은 15점, 25점, 30점, 10점, 막,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155점이 출제돼요. 그래서
요걸 목표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그 난이도는 제일 높고 양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요 기본서 가지고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여기 기본서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노트 다 받으셨죠? 네, 노트 이걸 가지고 개관하고 책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노트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노트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강의 중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이제 민법 입문책 저번 주에 강의했던 것 중에 그 5대 논점 그것만 딱 뽑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눠 드렸죠. 이거 나는. 그래서 이 민법 입문 강의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 실력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매년 강의 때 먼저 개관을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 1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10분 쉬고 요거를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요거 민법 모든 입문을 정확히 하고 이제 요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도를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10분 쉬고 바로 요걸 들어가겠어요. 예.